좋은 점수 주기에는 아직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지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추진위원회 이상훈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추진위원회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입니다. 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이 박람회장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비고쇼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재단장을 했고요. 또 박람회장 내에서 해양레저 스포츠 활동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간도 마련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박람회장의 그 재활용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3개월간 820만 명의 관객들이 이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한 10여 개월 삭막한 느낌마저 들 정도로 아쉬웠는데 이제 비고쇼가 다시 개장이 되고 움직임이 있어서 한편으로 반갑기도 하고 지난 시간이 또 아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하지만 또 현재 엑스포장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스카이타워와 이 비고 둘뿐이 아닐까 하는데요. 엑스포의 감동을 그대로 느끼고 싶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엑스포 사후 활용의 문제는 엑스포 개최 이전부터 계속 강조되어 온 부분이었죠. 네, 2007년 11월 27일 이제 여수 박람회 유치가 확정이 되었죠. 그리고 이듬해 2008년 10월에 조직위원회에서 이제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기본 계획 속에 사활용 계획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박람회가 끝나고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먼저 세워지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그 컨텐츠랄지 또 시설이랄지 운영 프로그램이 나와야 할 텐데 하는 그런 의아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도 하고 그랬는데 당시 조직위원회에서는 박람회 끝나고 그걸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오판이었든지 아니면은 애초부터 정부의 그 사후활용 의지가 박약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네. 엑스포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약간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성명서를 또 발표를 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네, 그 박람회 이제 폐막하고 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에 의해서 정부 지원위원회가 작년 9월 5일 열렸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소위 그 사후활용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박람회의 4대 핵심 시설, 한국관, 주재관, 그리고 비고, 스카이타워 이 4개 핵심 시설을 남기고 나머지 시설과 부지를 모두 매각하겠다. 그리고 그 매각대금 4,846억 원을 정부가 선투자한 투자금 회수비로 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후활용이 아니라 사후청산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전문가들과 그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서 당시 지원위원회가 그렇다면 좀 더 추후 그 보완적인 계획을 내놓겠다. 그리고 정부 지원위원회도 해체하지 않고 존속하면서 지원 기능을 계속해 가겠다. 이제 그러면서 1차 매각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결과적으로 매입자가 없어서 무산이 되었고요. 그 뒤로 10개월 동안 정부 지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썰렁함만 박람회장에 남아 있었는데 이제 그나마 이제 지난 11일 정부 실무위원회가 열려서 네. 이제 2차 매각에 들어가겠다. 그런데 1차 매각 때는 한국관을 제외하고 비고, 스카이타워, 주재관 이 핵심 시설까지도 포함해서 전부 매각을 하겠다. 네. 오히려 1차 매각 때보다도 훨씬 그런 후퇴한 그런 그 계획이 발표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지역이 이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합리적으로 주장해왔던 그런 사후활용에 대한 대안들이 왜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강한 항의와 더불어서 촉구 성명서를 냈던 것입니다.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7월 12일 정부에서는 박람회장 시설의 2차 매각 진행을 위해서 민간 제안사 모집 공고를 발표를 했는데요. 1차 때보다는 조건이 좀 상당히 완화가 됐던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 작년 말 매각 공고 당시에 일괄 매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큰 부지 공시지가만 해도 5천억 원이 넘는 이 부지와 시설을
일괄적으로 사갈 기업을 찾다 보니까 그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표현의 분위기가 맞을 정도로 사실 무산이 되었던 거죠. 네. 거기에는 아마 경기 침체가 또 표면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볼 때는 이 박람회장을 사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박람회 정신도 담고 또 미래적인 가치도 구현할 그런 그 제시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그저 민간이 사서 알아서 하라는 그런 방식의 매각이었기 때문에 그 무산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온 것이 이번 2차 매각 때는 그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분할 매각을 하겠다. 네. 그리고 그 대금도 한 5년에 걸쳐서 나눠서 받겠다. 이렇게 이제 완화시켜 준 건데, 여전히 활용에 대한 방향 제시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과연 이번에 그 완화된 조건이지만 순조롭게 매각이 될 것인지 하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은 여전히 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놓고 정부와 또 지역민의 시각차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왜 그런지 저희들도 참 의아스러운데요. 사실 우리 그 대한민국이 그 수도권 집중의 어떤 기형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속에서 남해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되어 왔고요. 그래서 이 남해안 지역의 그 지역민들이 지난 15년 동안 어떻게 보면 목을 매다시피 매달려온 것이 이 세계 박람회고요. 또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김대중 정부가 그 2010년 도전을 했지만 실패를 했고 그 이후에 그 지역 균형 발전을 내건 참여 정부가 다시 재도전해서 유치할 정도로 그 이웃 세계 박람회는 그런 점에서 단지 3개월의 어떤 행사 이벤트가 아니라 그런 우리 그 균형 발전을 이루고 남해안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기 위한 그런 가치가 담겨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명박 정부도 사실은 이 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남해안 시대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유치한 참여정부 그리고 개최한 이명박 정부 그리고 이제 사후 활용을 책임져야 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것이 역대 그런 약속이 다 어겨지고 사후 활용이 아닌 사후 청산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우 이건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이건 오해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현 정부의 진실이 사후 청산 쪽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 어떤 국가 정책의 문제요, 약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람회 사후 활용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빠뜨려서는 안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네. 세계 130여 개 그 BI 회원국들이 투표를 통해서 박람회 개최국과 개최지와 주제를 정해서 매우 엄격한 룰에 의해서 실행하는 것이 바로 이 세계 박람회입니다. 네. 왜 그렇게 세계 박람회가 의미가 있는 거냐 하면은 그 박람회는 그 시대의 인류 문명의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네. 또 그 130개 국가들이 전부 공감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랄지 TV랄지 컴퓨터랄지 이런 그 역대 인류 문명의 큰 전환점들이 바로 이 박람회를 통해서 전 인류에게 공유가 되었고 또 방향이 설정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여수 세계 박람회의 주제는 뭔가? 그거는 이 바다이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이제 육지 문명 속에서 온 여러 가지 화석 연료 고갈이랄지 이런 것들로 인한 기후 변화 이제 이런 것 해법을 이제는 바다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인류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여수 박람회가 바다의 그런 미래적인 가치와 또 해양 자원의 어떤 그 가치 그리고 기후 변화의 해법을 제시하겠다 이런 그 약속이 사실은 회원국들에게 마음을 움직여서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었던 큰 동력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여수 선언과 여수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수 선언은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서 이런 그 바다와 기후 변화에 대한 큰 흐름을 페이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페이퍼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실천하고 또 전 세계인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과제를 도출하는 게 바로 여수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파리박람회가 에펠탑을 남겼다고 하면 여수 박람회는 여수 선언과 여수 프로젝트를 남기는 것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아주 철학적이고 정책적인 그런 가치를 과연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이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이 여수 박람회장의 여러 가지 부지와 시설을 활용해서 그런 여수 프로젝트의 정신, 또 해양의 가치, 또 해양 기후변화 체험센터랄지 또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야기하는 동서통합지대의 어떤 거점을 형성하는 일, 이런 것들을 3,846억 원 선투자한 이 돈을 다시 재투자를 해서 그 공적 영역을 구축을 하고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은 또 배후 인프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해양 레저랄지 요트 산업이랄지 또는 시푸드와 같은 그런 그 휴양 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윤이 창출될 수 있는 것들을 민간이 이 자본을 들여와서 이렇게 한다면은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이 균형 있게 서로 이렇게 보완을 해서 여수 박람회의 사활용에 비로소 꼴이 갖춰지고 비전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걸 모든 것을 민간에게 알아서만 했을 때는 지난 20년, 30년 구호만 요란했지 아무런 진척이 없었던 남해안 썬벨트라든지 서남해안 프로젝트랄지 이런 것처럼 이 여수 박람회 사활용도 공연불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엑스포가 단순히 큰 돈을 쏘아부은 이런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바다의 미래를 내다보고 그 진정한 가치와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정오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